자, 출발하겠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달리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개체입니다. 식물의 지속적인 생장은 특정 부위에 존재하는 분열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주요 분열 조직에는 측생 분열 조직하고요, 정단 분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측생 분열 그리고 정단 분열. 자, 그러면요, 요 측생 분열이라고 하는 말하고 정단 분열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먼저 측생 분열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측생 분열 조직은 줄기나 뿌리의 측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측생인가 봐요. 측면의 위치에서 부피 생장을 유도하고, 자, 측면의 생장이면은 옆으로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피 생장. 자, 이번에는요, 정단 분열입니다. 정단 분열. 정단 분열 조직은 줄기와 뿌리의 끝, 측면이 아니고 끝. 즉, 정단에 위치해서 길이 생장,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담당한다. 그러면 측생 분열은 부피 생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단 분열은 길이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조직은 식물이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기능적으로 발달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문단인데 이제 2문단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먼저 측생 분열 조직입니다. 측생 분열 조직은 식물이 성숙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줄기 뿌리가 굵어지게 합니다. 자, 굵어지게 하는 것 역시나 요거는 부피 생장이죠. 자, 앞에서 살짝 봤었던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이요. 대표적인 측생 분열 조직으로는 관다발 형성층 하고요, 코르크 형성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관다발 형성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르크 형성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관다발 형성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르크 형성층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자, 먼저 관다발 형성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다발 형성층은 물관 그리고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관다발 형성층의 세포는 방추형 세포, 그 다음에 방사형 세포로 구분된다. 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단어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추형 세포, 방사형 세포에 대해서 그래도 단적인 증거 하나는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이들은 각각 세로 방향. 방추형은 세로 방향, 그 다음에 방사형은요, 가로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까지는 이제 관다발 형성층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에 대한 얘기는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데 보호 조직을 만들어. 자, 얘가 하는 건요, 보호 조직을 만든다. 이 식물에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것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게끔, 단단한 보호 조직을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수분 손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자, 이처럼 관다발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의 활동은 나무의 나이테를 만들고 또 줄기와 뿌리를 굵고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측생 분열 조직, 부피 생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숙 이후로도 지속 생장합니다. 굵기 측면에서요. 자, 그래서 이 측생 분열 조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다발 형성층, 또 다른 하나는 코르크 형성층입니다. 자, 관다발 형성층은요,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을 생성해냅니다. 근데 방추형이 있고 방사형이 있는데, 방추형은 세로, 방사형은 가로. 자,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은요, 표피 아래에 있는데요, 보호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막는 거죠. 수분 손실을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측생 분열 조직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 문단에서 봤고요. 이제 정단 분열 조직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단 분열 조직에는요, 뿌리 정단 분열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쪼개요. 자, 이게 문단의 내용이 잘 금방 들어오지 않죠? 자, 이렇게 볼게요. 정단 분열 조직에는요, 그 하위 항목으로 뿌리 정단 분열,
뿌리 정단이 1번, 그 다음에 슈트 정단이 2번, 요렇게. 그러니까 정단 분열 조직의 하위 항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 정단, 두 번째는 슈트 정단,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뿌리 정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슈트 정단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죠? 자, 요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뿌리 정단입니다. 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요, 뿌리의 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뿌리골무의 바로 안쪽. 자, 뿌리골무라고 하는 게 지금 옆에 다행히도 그림이 있네요. 뿌리골무는 여기 있는데 그 뿌리골무 안쪽. 예, 그 안쪽에 그 바로 안쪽에서 뿌리의 길이 생장을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다. 그쵸? 얘는 정단 분열은 부피 생장이 아니고 당연히 길이가 길어지는 길이 생장. 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뿌리 끝은 뿌리골무,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로 나뉘어지는데, 자, 그쵸? 뿌리골무, 분열대, 그 다음에 신장대, 그 다음에 성숙대, 그쵸? 그림 보시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뿌리골무, 분열대, 신장대, 성숙대, 얘네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먼저 분열대요. 분열대는 여기네요, 여기. 분열대. 분열대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역. 그렇죠? 얘는요, 분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제목에 붙었으니까 그만큼 세포 분열이 많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래서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은 이 구역에 위치한다고 해요. 예. 정단 분열 조직에서 그 다음에 시원세포는 자, 근데 이 정단 분열 조직에서 시원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시원세포 스스로를 복제해서 자가 복제를 합니다.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원시세포라고 이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시작점이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시원세포는 자가 복제,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분열대 위에 신장대로 넘어갑시다. 신장대에서는 분열된 세포가 길게 늘어나서 뿌리의 길이가 빠르게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키가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자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목도 이 명칭도 신장대, 세포가 길게 늘어난다. 뿌리의 길이가 빠르게 자라난다. 그 다음에 성숙대로 넘어갑시다. 성숙대는 여기네요. 말 그대로 성숙 단계.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성숙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세포가 형태와 기능을 갖춰요. 이제 실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제 수행하겠죠. 그래서 표피, 피층, 관다발 등의 조직으로 분화한다. 즉, 이따가 계속 나올 텐데 조직의 분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제 시작점에 해당하는 세포에서 좀 더 과정이 지나서 각각 표피든지 피층이든지 관다발이든지 얘네들은 곧 각각의 개체 그 조직이에요. 각각의 조직들인데 이 조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을 부여받는 것을 분화한다라고 합니다. 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편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에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존재하는데, 자, 중심부 쪽에 안정된 세포군이 있대요. 그러면 얘네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 부분은 시원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시원세포의 활동이 조절된다라고 지금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이따가 이 지문의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중심부의 이 안정된 세포군에서 또 이 시원세포의 활동 조절과 더불어서 또 뭘 하느냐? 손상 조직을 복구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뿌리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요거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정단 분열 조직은 길이 생장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뿌리 정단, 그 다음에 슈트 정단. 근데 뿌리 정단 분열 조직, 그쵸? 뿌리 골무 안쪽에 있고요. 길이 생장을 담당합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위치, 그리고 또 이제 그 명칭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분열대, 시원세포, 신장대, 성숙대, 뭐 중심부 이렇게 쭉 있는데 설명을 이제 덧붙이자면은 분열대에서는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다. 그 다음에 시원세포는 스스로 복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계속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대는 분열된 세포가 길게 늘어납니다.
성숙대에서는요, 세포 분열 없어요. 신장되는 거 없어요. 세포의 형태 기능이 갖추어집니다. 조직으로 분화됩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에 안정된, 그쵸,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시원세포를 조절하고요, 손상된 부분들을 복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읽었었어요. 자, 또 내려가시죠. 그러면요, 방금 전에 뿌리정단 분열 조직 얘기했으니까 이제 슈트정단 얘기하겠죠? 자, 슈트정단 확인합시다. 슈트정단 분열 조직은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다. 근데 슈트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슈트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슈트란 식물의 위쪽. 식물의 위쪽. 그쵸? 그러니까 뿌리처럼 아래쪽이 아니라 그 위쪽 부분으로서 줄기, 그리고 그로부터 자라나는 가지, 이파리, 꽃, 그쵸? 우리가 이 식물의 윗부분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그 부분이죠. 줄기, 가지, 이파리, 꽃.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당연하죠. 우리 이제 이 슈트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이파리에서 막 광합성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예요. 이 슈트 지역에서, 이 영역에서 광합성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영양분과 물을 수송하는 등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슈트에서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식물의 활동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렇겠죠. 특히 슈트의 맨 끝에 위치한 그 슈트의 정단 분열 조직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처럼, 우리가 앞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뿌리 정단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공통점이겠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 개의 작은 시원세포가 있다. 여기에도 시원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원세포가 계속 분열합니다. 그리고 분열 이후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분열하고 나서는 이제 조직으로 분화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분열해서 슈트의 새로운 기관을 형성합니다. 자, 근데 이게요, 제대로 흘러가면은, 순리대로 흘러가면은 이게 분열하고 나중에 이제 각각의 조직으로 이제 그 기관으로 이제 분화되는 것인데, 이게 매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위치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분화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화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따 나올 텐데,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연구는요,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그 이론, 학문의 어떤 역사적인 내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얘기가 끼어들어오니까 내용이 좀 흐름이 딱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자, 이참에 잠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슈트 정단은. 자, 슈트 정단. 이때 슈트는 줄기, 가지, 이파리, 꽃. 여기에서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고요. 역시나 슈트 정단에도 마찬가지로 뿌리 정단처럼 시원세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분열한다고 했고, 새로운 기관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연구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리고 연구 이야기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연구 얘기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한 연구는요, 18세기 후반부터 여러 학설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 네겔리, 1858년 네겔리, 이 사람은 어떤 학설을 제기했는지 보시죠. 양치식물과 같은 무종자식물, 자, 무종자식물이라고 지금 특정되어 있습니다. 종자식물이 아니고 무종자식물이에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관찰을 하고요, 하나의 큰 정단세포가 모든 세포의 기원이라고 하는 정단세포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현재 네겔리는 무종자 식물을 관찰했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내세운 게 뭐라고요? 정단세포설. 자, 끊어서 갈게요. 자, 네겔리는 무종자 식물을 관찰했고 정단세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종자식물에서는 무종자가 아니고, 그쵸? 무종자가 아니고 종자식물에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어.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여러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층이 다른 분열 양상과 분화 과정을 보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쵸? 자기가 얘기했었던 하나의 큰 정단세포여야 되는데, 무종자, 자기가 봤었던 무종자 식물에 한해서만 그랬고, 무종자가 아닌 종자식물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자식물에서는 정단세포설이 해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자, 다시 오시죠. 한계점이요, 무종자가 아니라 종자식물은 각층 다른 분열 양상이 있어서 정단세포설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자, 다음이요, 이제 1868년에 한스타인 얘기를 건너갑시다.
한스타인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세 층으로 나뉘어진다. 세 층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세 층이 뭐냐? 표피층, 피층, 관다발 조직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서 조직으로 분화한다고 보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조직원설이라고 해요. 자, 다시 정리요. 그래서 한스타인은 조직원설을 제시했는데 이때 세 가지 층은 표피, 피층, 관다발 이렇게 세 가지. 역시나 이 사람의 생각도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점이 있었느냐? 그러나 이 세 층이 무종자 식물에서는 확인되지만 역시나 무종자 식물에서는 돼요. 하지만 종자 식물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렇죠. 한계점. 무종자 식물에서는 설명이 돼. 하지만 종자 식물에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던 네겔리도 그렇고요. 지금 보고 있는 한스타인도 그렇고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펼치긴 했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그 얘기죠. 즉 그래서 기억 밑줄은요. 네겔리의 학설과 한스타인의 학설에는 한계가 드러났고 그 이후에 자 이제 슈미트로 건너갑시다. 1924년 슈미트는요. 세포 분열 면의 차이를 근거로 자 세포 분열 그 면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초층하고요. 내층으로 구분하는 초층 내체설을 제안했습니다. 자, 저마다 학자들마다 이제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데 슈미트를 초층 내체설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요거는요. 뭘 단서로 세포 분열 그 면의 차이를 단서로 이름을 초층 내체설이라고 했대요. 초층 내체설. 그리고요, 이제 포스터로 넘어갑시다. 포스터. 1938년. 포스터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를 기능에 따라. 자,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 그 내부의 기능에 따라서, 시원세포구역, 주변구역, 형성중심부, 이렇게로 나눠 설명하는 세포 조직학적 구역화설. 자, 얘는 이름이 또 기네요. 자, 보시죠. 포스터요. 이름이 뭐라고요? 세포 조직학적 구역화설. 근데 그 구역을 나눴어요. 세 구역을 나눴는데 시원세포 구역, 주변, 그 다음에 형성중심부 이렇게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설이 축적되면서 이제 현대, 오늘날에는 이제 이론과 학설들이 점차 정교해졌겠죠. 오늘날에는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이 형태적으로는 초층과 내체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초층과 내체. 또한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는 초층과 내체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정단 분열 조직 안에 시원세포가 존재하고 시원세포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대 그쵸? 아까 제가 분화라고 하는 말을 힘줘가면서 막 설명했는데 조직으로 막 기관으로 이제 자리 잡기 전에 그렇게 기관으로 가지 않는 미분화 상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는 중심대 그리고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는 주변대.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대는 미분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대는요.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됩니다. 그래서 분화라고 하는 말과 미분화라고 하는 말을 잘 따로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날에는 그래서 초층과 내체의 구조, 이건 형태상으로 그렇고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시원세포, 그 다음에 중심대, 주변대, 그렇죠. 중심대에서는 미분화, 그 다음에 주변대에서는 분화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구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 다음 단락은요. 연구 얘기는 끝났잖아요. 근데 슈트 정단 분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기억나실까요? 시원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거 있죠. 과연 그러면 이 시원세포의 활동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조절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게 이제 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보시죠.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도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시원세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복제하면서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들어낸다. 원래 시원세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스스로 복제, 자가 복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막 만들어냅니다. 시원세포가 하는 일이지. 근데 그거는 슈트 정단에서도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 정단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포는 표피, 피층, 관다발 등 다양한 조직으로 발달하고 줄기에서는 잎꽃, 그 다음에 견눈이 된다. 이는 단순히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와 호르몬의 정교한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쵸? 그동안에 알 수 없는,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와 그 다음에 호르몬의
조절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조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다 그 얘기겠죠.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드디어 유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WUS 유전자가 발현됩니다. 그러면 얘는 중심대라고 하는 곳에서 WUS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기능만 보시면 돼요. 기능만. 얘가 시원세포가 분화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되도록,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요. 또 이 WS가 시원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게끔 만들면서 동시에 또 다른 유전자 CLV3라고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게요. 자, 시원세포 조절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 중심대에서 이 WUS 유전자가요. 자, 시원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 WUS 유전자가요. CLV3 유전자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요. 요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더 읽어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중심대에서 발현된 이 WS 유전자는요. 중심대만 아니라 주변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변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까 그랬죠. 중심대에서는 미분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대에서는 분화라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뒤에서 얘네들이 조절하고 있는 거죠. WS가 시원세포는 미분화 상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CLV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심대에서 발현됐었던 WUS가 중심대 말고 다른 영역, 즉 주변세포, 주변대에서는요 위치가 바뀌니까 기능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대에서는 새로운 기관으로 분화하도록 유도, 미분화 상태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중심대에서 하는 일과 주변대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 WS 유전자는 시원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한다. 하지만 이거는 또 중심대에서나 그렇고요. 주변대 가서는요. 분화를 유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WS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시원세포는 미분화를 계속 더 오래 유지하겠죠.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중심대 세포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 기관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화되는 게 아니니까 세포는 계속 많아지는 거죠. 자가복제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대에서는 세포 수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 결과 중심대는 세포가 많아지니까 길어지죠. 길이 생장하는 거죠. 길어집니다. 근데요, 이제 WUS라고 하는 유전자 말고요. 아까 다른 유전자 있었잖아요. CLV3라고 하는 이 유전자. 얘는 그러면 뭐 하느냐? 얘는요, 조절을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급부적인 작용을 합니다. 한정없이 시원세포가 많아지면 이 식물한테 마냥 좋기는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시원세포 수가 적당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적당하려면은 일종의 항상성 유지를 하는 것인데, 시원세포 수가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은 그거를 눌러주는,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게 CLV3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CLV3 유전자는 중심대의 시원세포 수가 너무 많아질 때, 이제 갑자기 얘가 내가 이제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하면서 CLV3가 증가하면서 요 유전자는 WUS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WS 유전자가 시원세포를 미분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CLV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얘가 시원세포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그널이 딱 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WS 유전자를 억제시킵니다. 시원세포 계속 미분화 상태 유지해서 세포가 많아지게끔 이렇게 하지 마라. 반대급부적인 신호를 보낸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CLV3 유전자는 WS 유전자를 억제해서 시원세포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여기까지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WUS 유전자는 시원세포를 미분화시킵니다. 중심대에서. 근데 세포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시원세포가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CLV3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시원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CLV3가 하는 일은 WUS를 억제시켜요. 억제시키면 얘가 들러오게 되면요. 당연히 시원세포가 덜 활동하게 되겠죠. 요 사이클입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언급했던 거는
어쨌든 WS도 그렇고요. CLV3도 그렇고 둘 다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근데 자, 이 두 유전자는 서로를 조절, 그죠? 진짜 지금 읽었던 것처럼 서로 조절하는 방식이죠. 서로를 조절해서 시원세포의 수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인데 한편 자 유전자 말고요. 호르몬. 이 사이토키닌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호르몬이에요. 이 사이토키닌은 WUS 유전자 발현을 촉진, WUS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US를 활성화시키는 녀석이 바로 유전자가 아닌 호르몬 중에 사이토키닌이라는 녀석이 WS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해서 요 사이클로 가면 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드렸어요.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쵸. WS의 촉진을 통해서 중심대의 생장을 돕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호르몬 가운데 옥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옥신. 자, 옥신은 슈트 주변에 모여서 잎과 곁눈이 생길 위치를 정하는 데 관여한다. 자, 얘는 이파리하고 곁눈 생기는 위치를 결정한다고 해요. 자, 이때 핀 단백질이 옥신의 이동을 조절한다. 즉, 핀 단백질이 옥신의 이동을 조절한다고 해요. 호르몬이 유전자 발현과 또 상호작용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생장과 기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즉 이렇게 A 대목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상호조절 관계, 즉 이 시원세포를 비롯해서 각각 서로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천천히 읽어가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문 독해는 다 했고요.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일단은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찾기인데, 자, 펜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보시죠. 보기 1번. 슈트는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영양분과 물을 수송한다. 자, 슈트가 어디라고요? 줄기, 가지, 이파리, 꽃. 그쵸? 식물의 위쪽. 거기에서 광합성도 하고요. 에너지 생산도 하고요. 그쵸? 수송도 하고요.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의 중심부에 있는 세포군은 훼손된 조직을 복구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뿌리 정단 조직의 요 중심부에는 세포 분열이 거의 없는 안정된 세포군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뭘 한다? 시원세포 활동 조절도 하기도 하고 방금 읽었던 얘기처럼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쵸? 써있죠? 그러면은 이 2번 선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요.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 슈미트 학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초층, 내체설, 그리고 세포 분열면 차이에 의해서 저렇게 자기 주장을 했어요. 자, 슈미트였어요. 슈미트는 세포 분열면의 차이를 근거로, 그쵸? 슈미트는 세포 분열면의 차이를 근거로 해서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을 초층과 내체로 구분했다? 맞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이번에는 포스터 한번 봅시다. 포스터 어딨나요? 포스터는 세포 조직학적 구역 화설이라고 요 명칭을 썼는데 시원세포 구역, 주변, 그 다음에 형성 중심부로 세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 4번 슈트 정단 분열 조직의 내부를 세 구역으로 나눴죠. 그치, 맞아요. 세 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식물의 줄기가 굵어지는 것은 물건과 체관 사이에 있는 코르크 형성층? 자, 물건과 체관 사이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설명 나왔던 거 코르크 형성층이 아니죠. 자,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관다발 형성층은 이거군요. 관다발 형성층은 물관과 체관 사이에서 새로운 관다발 조직을 만드는데, 그쵸? 코르크 형성층이 아니라 관다발 형성층이라고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코르크가 아니고 관다발 형성층. 자, 정답은 찾았네요. 5번. 자,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밑줄 친 기억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연구. 자, 네겔리의 학설과 그 다음에 한스타인의 학설의 한계가 드러난 이후 이 두 사람의 한계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네겔리의 한계는요. 총자신물은 무종자신물 같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스타인은요, 이 사람의 하계점도요, 무종자 식물에는 설명이 되는데 종자 식물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둘 다 비슷하죠? 예. 종자 식물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러한 선지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2번 선지에서 쭉 봅시다. 2번 선지 보세요. 2번 선지. 식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 무종자 식물한테만 적용되니까요. 그쵸? 이렇게. 이게 2번 정답이죠. 나머지 그래도 1번 봅시다. 보기 1번. 정단세포의 존재를 증명 못해서?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식물에서도 정단분열 조직의 층 구조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니요. 자, 식물의 길이 생장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 채 부피 생장만 연구해서? 아니죠. 그 다음에 정단분열 조직을 구조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전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이 두 사람의 한계점에 공통점 찾으면 돼요. 공통점. 두 사람 다 무종자 식물에서만 설명력을 획득하고 종자 식물에서는 설명력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3번 문제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자, 일단은요, 선지 1번부터 기억에 대한 거, 기억. 식물의 이파리를 제거하면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 네, 그래요. 1번 선지 설명 보죠. 슈트에 해당하는 이 이파리는 생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겠군.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가능하죠. 괜찮죠. 그 다음에 니은이요. 니은의 설명. 식물의 뿌리의 분열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내면 길이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를 잘랐다고요? 분열대. 분열대가 뭐 하는 데였어요? 분열대는 자, 칠판 보세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구역. 이게 분열대였습니다. 자, 근데 선지 2번에 뿌리의 분열대에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 위치하기 때문이겠군.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예, 그쵸. 예. 분열대에 뿌리 정단 분열, 그쵸. 뿌리 정단 분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생장, 그쵸. 길이 생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걸 잘라내버리면요. 생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잘라내면 생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은 당근을 신장대를 자극하는 액체에 담가놓자 뿌리가 빠르게 길어졌다. 신장대가 뭐 하는 데 하나 보세요. 신장대. 세포가 길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름도 신장대였어요. 근데 선지 3번 보세요. 설명. 뿌리의 신장대에는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구역이다. 자,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한 구역은 신장대가 아니고 뭐라고요? 분열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신장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왔어요. 3번이 정답이에요. 틀린 거는. 자, 그 다음에 4번의 리얼 보세요. 뿌리 표면의 한 부분에 잉크 점을 찍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뿌리는 길어졌으나 그 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에 점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점은 여기 있는데, 그죠? 점은 그대로 요 위치에 있는데, 뿌리는 길어졌고요. 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요 그림이죠. 자, 근데 선지 4번에 잉크의 점을 찍은 그 부분이 세포의 분열과 신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숙대이기 때문이겠군. 그쵸? 자, 보세요.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점이 있는 이 부분은 성숙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대이기 때문에 성숙대는 더 안 자라요. 하지만 여기는 이 형광펜을 칠했던 여기는 성숙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세포 분열 없어요. 신장 없어요. 하지만 저 형광펜 칠하지 않은 그 아래쪽에 뿌리는 왜 길어져요? 성숙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점 찍은 데만 성숙대다 그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딱 맞죠. 그래서 4번 선지 설명 역시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이요. 나무줄기의 횡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어떤 나무줄기는 가로무늬,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무줄기는 세로무늬, 요거요. 가로와 세로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 요거요. 관다발 형성층 가운데에서 방추형은 세로, 방사형은 가로, 요거. 요 설명이죠. 그래서요. 선지 5번에 관다발 형성층의 세포가 방추형과 방사형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쵸? 이렇게 설명하면 괜찮겠죠.
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내려가시죠. 자, 문제 4번에 자, 역시 이번에는 예, A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A 내용 막바지에 있었던 그 마지막 단락 있죠. 예, 유전자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시원세포가 조절된다 막 얘기 나왔던 그 부분, 그 A 대목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김땡땡 연구원은 슈트 정단 분열 조직에 대해서 특정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 자,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 자,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자, 그러면요. 아까 시원세포 조절에 대해서 자, WUS 얘는 유전자예요. CLV3 얘는 유전자예요. 호르몬은 누구였어요? 예, 사이토키닌. 얘가 호르몬이었죠. 자, 사이토키닌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자, 써드릴게요. 이 특정 호르몬 혹시 사이토키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보시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기장 때 식물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자, 실험 내용이요. 자, 실험군 A. 자,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달라요. A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요. 서로 다르죠. 자, A는 실험군인데 호르몬을 다량 주입했습니다. 여기는 호르몬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조군 B에는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A에는 호르몬이 들어갔죠. 하지만 B에는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 차이가 일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일 뒤에 현미경을 통해서 애기장 때 성장을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요. 대조군 B에는 중심대의 길이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자, 여기에는 중심대의 길이 변화 없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써볼게요. 중심대 길이 변화 없음. 그렇죠. 실험군 여기서 A에서는요. 중심대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중심대 길이 길어짐. 자, 보시죠. 그러면요. 지금 실험 결과가 호르몬을 넣었더니 중심대가 길어져요. 호르몬이 안 들어갔더니 중심대가 변화가 없었어요. 요 이야기 다시 우리 본문 요약했던 그 칠판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죠.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호르몬이 사이토킨이라고 칩시다. 그 호르몬을 주입을 했어. 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WUS 유전자가 활성화되죠. 얘가 들어가면요. 시원세포가 미분화가 유지되죠. 근데 어디에서? 중심대에서. 그러면 중심대에서 얘가 미분화가 유지가 되면서요. 자, 실제 지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요. 여기요. WUS 유전자가 발현이 증가하면은 시원세포가 미분화 상태가 됩니다. 그쵸? 어떠한 특정한 기관으로 막 분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세포수는 막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이 유지되게 돼서요. 중심대의 세포수가 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중심대가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딱 맞네요. 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예, 호르몬의 작용. 자, 이때 A는요. 호르몬을 투입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호르몬이 우리의 짐작상 사이토키닌 같아 보이는데 맞죠? 이름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자, 사이토키닌 맞나요? 사이토키닌. 그쵸, 사이토키닌. 사이토키닌을 주입하게 되면 WUS가 활성화. 그러면요, 요 여파로 시원세포가 열심히 또 활성화되면서 미분화 되겠죠. 미분화를 유지하겠죠. 근데 중심대에서는요, 세포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심대에서는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쵸?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A는요, 호르몬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호르몬이 사이토키닌 같아 보입니다. 그 결과로 WUS가, 활성화되고요. 시원세포가 열심히 활동하고, 그리고 미분화를 유지하고요. 중심대에서 세포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요 메커니즘이에요. 자, 이제 선지 1, 2, 3, 4, 5를 이제 확인만 하면 되죠. 올바른 거 찾기입니다. 보기 1번. 실험군 A에 주입한 호르몬은 옥신이요. 옥신이 아니고 사이토킨이. 자,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실험군 A에 주입한 호르몬이, 요 호르몬이, 사이토키닌이 시원세포의 미분화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죠? 미분화 상태를 유지. 그쵸? 여기 있네요. 미분화 유지라고, 여기 이 부분에. 그럼 이거 맞는데요?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2번이 정답이죠. 자, 일단은 2번이 정답인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실험군 A에서는 WUS 유전자의 발현에 따라 WUS 유전자가 발현되면요. 주변대의 세포 분화가 억제됐을 것이다. 자, 중심대에서는 세포수가 많아지고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중심대가 아니고 주변대라고 합니다. 이때 WUS 유전자는 중심대가 아닌 주변대에서는요. 분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죠. 분화를 유도. 자, 세포 분화가 억제가 아니고 유도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중심대에서 말고 주변대에서의 메커니즘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실험군 A에서 WUS 유전자의 발현 증가로 인하여서 CLV3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했을 것이다. 자, 보세요. WUS 유전자가 막 발현이 돼요. 근데 시원세포가 이제 미분화 상태 유지하면서 막 세포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한정없이 세포수가 많아지지 않게끔 시원세포수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된다면서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CLV3가 한다고 했죠. 그러면 CLV3가 출동해야죠. 그쵸? 출동해야죠. 그래서 CLV3는 이때 감소가 아니고 활성화된다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논리에 따라서 보셔도 되고요. 지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문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요. 자, WS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시원세포가 미분화 상태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CLV 유전자는 활성화시킨다라고 써있네요. CLV3는 활성화시킨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발현은 감소가 아니고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활성화. 역시나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실험군 A에서 시원세포 수가 감소하면은 WUS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는 조절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WUS 유전자를 억제를 시켜야 되는 상황은 언제예요? 너무 많았을 때. 너무 많았을 때는 WUS를 억제해야죠. 근데 시원세포 수가 이미 감소되어 있는데 또 억제하면요. 자꾸 줄어보이잖아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5번 역시나 틀리죠. 필기 한 번만 합시다. 자, 시원세포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CLV3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WUS를 억제하죠. 그런 얘기는요. 반대잖아요. 시원세포 수가 적을 때는요. 적은데 WUS를 억제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5번 선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다 틀리고요. 2번만 맞아요.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어휘 문제인데 A 밑줄이 어딘가 볼까요? A가 어디죠? 여기 있네요. 수분 손실을 막는, 자, 찾으셨을까요? 수분 손실을 막는. 이때 막는. 자, 수분 손실을 막는 써볼게요. 이 막는이 지금 현재 A 밑줄인데 요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수분 손실을 금지하는, 수분 손실을 방관하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수분 손실을 제지하는, 수분 손실을 훼손하는. 가장 어울리는 거. 네. 읽으면서 느꼈죠? 네. 3번. 방지하는. 방지하는. 3번. 수분 손실을 금지요? 무슨 법이나 규칙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관, 내버려둬요? 네. 제지, 뭔가 엄격하게 제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방지가 훨씬 더 어울리죠? 훼손하는 역시나 다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문제였죠? 네, 5문제 다 같이 풀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